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7 패자 수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결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36년 10월 주양왕은 정나라의 범땅에 머물며 제후들에게 이복 동생 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속히 주왕실 회복에 힘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후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 20년간 이어진 주양왕과 대의 악연과 다툼에 대하여 무관심해졌다고 할까요? 면역되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제후들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제후들은 사자를 범땅에 보내어 피신온 주양왕에게 예물을 바치며 문안할 뿐 왕실 회복을 위한 군사 파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문공은 아예 사자조차 보내지 않아 제후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위문공은 위나라가 오랑캐의 침입을 받았을 때 주왕실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며 철저히 외면한 것인지 아무튼 위문공은 주양왕의 어려운 처지를 냉정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문공의 처사에 대하여 노나라 대부 장송신은 제후에게 천자는 나무의 뿌리요 물의 근원이다. 그런데 위문공은 자기의 뿌리와 근원을 부정하니 어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예견했는데 실제로 위문공이 기원전 635년 4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주양왕이 범땅에 피신온 지 불과 6개월 후였죠. 위문공의 죽음으로 장손신과 그의 식견이 유명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양왕이 범땅에 머물자 정문공은 범땅이 자기 땅이어서 다른 제후들과는 달리 직접 가서 아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주양왕이 머물 조그만 궁을 지어주고 체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구와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정나라와 활나라의 문제에 주양왕이 위나라와 활나라의 편에 서서 개입하려 하고 적군까지 끌어들여 정나라 역성을 치게 한 것을 생각하면 정문공은 주양왕을 전혀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에서 쫓겨나 피신온 주양왕의 처지가 통쾌하였죠. 그러나 다른 제후들의 이목과 평판을 의식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주양왕 또한 정문공을 대하고 그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를 볼 면목이 서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자신의 경문에 대하여 제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주양왕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지난날 자기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제황공이 그리웠고 그만큼 그가 얼마나 고마웠는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주양왕은 왕신 간사보를 진나라에 자언보를 진나라에 각각 보내어 다시 한 번 더 왕실 회복에 나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양왕은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제황공 시절에 왕실 일로 덜 동원된 점을 참작했고 또 제황공 이후 패권이 초승왕 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하여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초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국력이라고 판단했으며 무엇보다도 두 나라는 제황공 이후의 패자 자리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왕실 회복에 독촉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초나라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주양왕의 경문에 이어 왕신까지 찾아와 왕실을 구원해달라고 하자 진문공은 아직 안정되지 않는 진나라 내정을 걱정하며 선뜻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진문공도 제황공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터여서 왕실 회복에 공을 세우면 자신과 진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거란 것은 충분히 알았지만 여의생과 거기의 반란을 진압한 지도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진나라에 돌아온 것을 따지더라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여서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호원이 나서서 주양왕을 복위시키는 것은 주공이 패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자전정변으로 군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 백성에게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효과도 있다.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며 주양왕을 도와야 한다고 진언하였습니다. 진문공은 호원의 진언에 자신감을 갖고 주양왕을 돕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원전 635년 1월
진군이 막 출정하려고 할 때 진군도 주 양왕을 돕고자 황하를 건네려고 하상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진목공도 왕신 자원 보고 찾아와 왕실 구원을 요청하자 대부들과 상의한 후 왕실 구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진군도 왕실을 돕고자 나섰다고 하자 진문공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진나라와 함께 왕실을 도우면 돕는 부담은 들겠지만 도운 공은 진목공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게다가 자신이 진목공의 사위이고 진나라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군위에 오른 것을 생각할 때 양국이 출병하게 되면 시종 일관하여 자신과 진군은 진군의 예하 부대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 대 나라라며 맞대놓고 대항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이때 호온이 진문공에게 계책을 지는 진문공은 호온의 계책에 따라 먼저 호온의 아들 호사고에게 뇌물을 들려 융과 적 족장에게 보냈습니다. 진나라가 낙양으로 진출하려면 융족의 초중과 적족의 여토를 지나야 하므로 족장들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호사고를 보낸 것입니다. 호온의 계책이란 융과 적은 진나라와 가까운 사이이니 이 점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죠. 호온은 진나라가 먼저 융과 적으로부터 길을 지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면 진군은 진군보다도 낙양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서 군사행동을 할 때에도 진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공을 세우는 점에서도 유리하다고 진언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진목공이 출정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진언하는 거죠. 이어 진문공은 하상에 머무는 진목공에게 대부 서신을 보내어 주왕실을 돕는 것을 두고 양국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왕실과 지리적으로 진나라가 가깝고 또 우리는 이미 융과 적의 협력에 허락까지 받았으니 굳이 진나라가 헛된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 라며 회군할 것을 권하자 진목공은 회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진나라 건숙과 백리해가 나서서 주왕실을 돕는 것은 패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진문공은 주양왕을 포기시킨 공으로 패자 자리를 선점하려고 한다. 진나라도 나서야 한다 라고 했으나 진목공은 진문공에게는 국예를 안정시킬 만한 대외적인 공이 필요한 점과 초중과 여토를 지날 때 그들과 충돌하여 진군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기회는 진문공에게 양보하자며 둘을 설득 진군은 옹주성으로 회군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진군이 해군했다고 하자 크게 기뻐하며 좌군대장의 조최를, 부장의 전희를, 우군대장의 극진을, 부장의 위주를 임명하고 친히 중군이 되어 호원, 난지 등을 이끌고 강성을 출발하였습니다. 진군은 기원전 635년 3월 중순에 대가 머무는 온땅과 약 90리 거리에 왕실 직할령인 양번에 도착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좌군으로 하여금 정나라 범땅에서 주양왕을 호위하여 낙양의 왕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군으로 하여금 온 땅을 치게 하였습니다. 우군은 대가 이끄는 반군과 싸웠으나 반군의 저항이 심하여 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초순에 주양왕의 황공 소식이 퍼지며 반군의 탈영자가 속출하고 백성들이 퇴속 등을 죽이며 봉기한 틈에 손쉽게 온성을 함락하고 입성하였습니다. 대는 외우와 함께 정나라로 달아나다가 섭승에서 위조의 칼에 죽었고 외후도 진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극진은 위주에게 대와 외후를 잡아 문제한 후에 죽여야 했다며 질책하자 위주는 천자는 동생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또 대를 살려줄 것 같아 속히 죽여버렸다 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극진도 위주의 판단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더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낙양에 돌아온 주양왕은 반란을 진압한 진문공에게 잔치를 베풀고 치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문공이 굴을 파고 장사 지내는 장례법인 수장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주양왕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천자의 장례를 치를 때 천자의 시신을 담은 관은 크고 무거워 밧줄을 사용할 수 없어서 멀리서 광중까지 비스듬히 굴을 파서 통로를 만든 후 그 통로를 이용해 관을 광중으로 밀어넣는 방법을 썼는데 이 장례법을 수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장은 천자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제후의 영구는
밧줄에 매달아 광중에 하관하였습니다. 광중이란 시신이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에 주 양왕은 진문공에게 포상하려고 어찌 국가 대전을 어길 수 있겠는가 라며 거절하고 그 대신 진문공에게 낙양 근처 온, 원, 양번, 참모 등 주인이 있는 4고을을 하사하였습니다. 공자는 진문공의 수장 요청에 대하여 진문공을 흉패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왕실을 복원시킨 후 진나라로 회군하던 진문공은 태항산 남쪽에 잠시 머물고는 하사받은 땅을 접수하기 위하여 위주는 양번으로, 전일은 참모로, 난지는 온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조체와 함께 원땅으로 갔습니다. 참모와 온땅의 수장이 음식까지 마련하고 진군을 영접하여 진문공은 2고을은 쉽게 접수했으나 나머지 2고을 백성들은 왕실 직할령 백성에서 진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급작스러운 자신들의 소속 변경에 놀랐습니다. 특히 주왕실의 중신들인 그곳 수장들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양번의 수장 창갈은 원래 만이와 용적이 교만하여 불충스럽거나 조공을 바치지 않을 때 주왕실은 군대를 보내어 이들을 질타한다. 만일 진문공이 문덕을 펼치려고 한다면 진나라 관리만 보내어도 충분할 텐데 왜 이처럼 군대를 이끌고 왔겠는가? 이곳 백성은 왕족이 아닌 자가 없거늘 진군은 우리를 이민적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라며 백성들을 선동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위주는 양번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진문공에게 양번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창갈에게 글을 보내어 천자가 하사한 나의 땅을 접수하러 왔다. 정이 진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데리고 왕성으로 떠나라. 그것이 천자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요 백성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갈은 진문공의 서신을 받고는 더는 저항할 명분이 없어 백성에게 주왕실을 따를 자는 나를 따르고 진나라를 따를 자는 여기에 남아라 라고 하여 반 이상의 백성을 이끌고 양번을 떠났습니다. 위주는 진문공의 지시에 따라 양번의 포위를 풀어주었고 창갈 등이 양번을 떠날 때에는 공격하지 않고 관망하다가 양번을 접수하였습니다. 한편 원땅의 수장 원백관은 왕자대의 반란 때 반군에 사로잡혀 갇혀있다가 진군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풀려나 원땅에 복귀한 인물이어서 진문공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막상 진나라가 자기 땅인 원땅을 차지하려고 하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진군은 양번을 포위하여 백성들을 몰살했다며 선동하여 원땅 백성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싸우다가 죽자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원땅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당황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이 괘씸하여 줄기차게 맹공하자니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될 것이어서 스스로 자산을 갉아먹는 셈이고 그렇다고 방관하자니 진군과 원땅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후처럼 보일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진문공은 조체의 계책에 따라 진군에게 사흘 양식만 주며 앞으로 사흘 동안 원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면 더는 공격하지 않고 회군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지요. 조체는 진문공의 성품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맹공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고 맹공하지 않을 것이면 원땅 백성들이 투항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기한을 정하여 공격하고 그 후에는 철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군에게 독전하는 측면도 있고 진군과 원땅 백성들에게 진문공은 신의가 있다는 평판을 깔아놓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근본에 철군한다고 원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 다음에 공격할 때에는 한결 쉬울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조체는 엄밀히 원성에 첩자를 심었습니다. 이후 진군이 사흘 동안 원성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원성을 함락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공격에 아무런 성과가 없자 진군은 화도 나고 약이 올라 기한을 연장하여 원성을 더 치자고 했으나 진문공은 약속해놓고 어긴다면 누가 나를 믿겠느냐 이만하면 되었다 라며 진군을 달래했습니다. 나흘째 새벽 원성에서 백성 몇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진문공에게
성민들은 어제 양번 백성이 아무도 피해 입지 않은 것을 알고는 날이 새면 진군을 영접하려고 한다. 항복을 받아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문공은 어찌 나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랴. 날이 새면 해군할 것이니 성민들은 안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문공과 원성 백성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신하들이 날이 새면 성을 접수할 수 있는데 굳이 사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며 안타까워하자 진문공은 사흘 기한을 준 것은 공제의 사실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이를 어긴다면 그 누가 나의 말을 믿겠는가. 신을 잃고서 원땅을 얻는 것이 장차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며 포위를 풀고 군대를 30리 물렸습니다. 이에 원성 백성들은 진문공은 성을 잃을지언정 신의를 지키는 군주라며 성문에 백기를 꽂고 대표들이 철군하는 진군을 쫓아와 성을 접수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백관도 항복, 진문공은 성을 접수하였습니다. 원성에 심어둔 첩자들의 심리전이 보기 좋게 성공한 거였죠. 진문공은 기원전 635년 겨울에야 한해 내 고을을 진나라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문공은 원땅과 양번은 조처에게, 온땅과 참모는 극진에게 내주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진나라가 중원으로 나아가려면 태양산 북쪽을 우회해야 했는데 태양산 남쪽에 온, 원, 양번, 참모 네 고을을 획득함으로써 낙양 직통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진문공은 이 지역을 남양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진문공이 주 양왕을 복위시켜 의를 드러냈고 원땅을 칠 때 신을 드러냈으니 이것이 바로 진문공이 폐업을 성취하게 된 그 첫 사업이었다고 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패자수업이었다는 거죠. 주왕실을 도우려다가 진군이 철퇴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38회에서는 진목공은 주왕실을 도우면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융적의 비협조로 왕성으로 가는 길이 험한 것을 고려하여 진문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군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전 노희공 25년조에서도 진문공은 진군의 출정을 중지시켜 진나라로 돌려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진봉기에서는 진목공은 회군한 것이 아니라 진군을 이끌고 진문공을 도와 주양왕을 입국시키고 대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세가에서도 주양왕을 왕성에 들어보내려고 진군도 화상에 주둔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진군이 물러났다는 기록도 없고 더군다나 진군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진나라가 움직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주양왕을 왕성에 들어보내는 일은 진나라가 진나라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말한 조처의 간언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회차 열팩열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주왕실을 도우려다가 진군이 철퇴했는가 하는 것, 진문공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한 사람, 진문공이 원땅을 얻은 시기, 진문공이 원땅을 다스리게 한 사람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도 각기각색이고 다양하지만 죽는 모습도 천차만별이죠. 벼락에 맞아 죽고 목욕하다가 죽고 선인장 가시에 찔려 죽고 말이죠. 2014년 트럭 운전기사 58세의 게리 앤더슨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초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 건설 자재를 운송하다가 50층 높이에서 떨어진 줄자에 맞아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앤더슨은 스코보드를 싣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잠시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층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실수로 떨어뜨린 약 400g짜리 줄자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는데 급히 저지시티 의료센터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한 것입니다. 앤더슨이 왜 하필 그 순간에 운전석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까? 왜 하필 그때 고층의 인부가 실수하여 줄자를 떨어뜨렸을까? 왜 하필 그 줄자는 앤더슨의 머리를 맞췄을까? 이 같은 많은 질문들은 앤더슨이 죽어야 할 확률로 몰려드는 작은 경우의 수겠죠. 그런데 당시 앤더슨의 트럭 뒷좌석에 앤더슨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모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앤더슨의 죽음은
안전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채워지겠지만 앤더슨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